관계가 점점 또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그건 부부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너하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50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그 상담 베스트 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이제 상담하실 텐데 보통 이제 50대 은퇴자들이 이제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나요? 제가 뭐 그렇게 막 그냥 그 은퇴자 위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어떤 도박이라든지 이런 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본인이 중독이 아니라 뭐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부모가 오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다른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 같이 이제 꼭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적어도 50대 이후에 보면 이 부부 간의 그 소통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뭐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어떤 그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서로가 좀 다르게 보고 서로 막 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그 젊었을 때 그 부부 간에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자녀 양육 이런 거에 이제 매몰돼서 아니면 몰입한다고 크게 갈등이 없는데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독립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부부만 남거든요. 부부가 남으면 온전히 이제 그야말로 이 연애 시절보다 더한 그 각자의 특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쏙 드러나면 이 사람이 이랬나? 저 사람이 이랬나? 완전히 이게 달나라 있고 화성에 있고 뭐 전혀 이거 뭐 교신이 전혀 안 되는 이렇게 안 통했나 정도로. 왜냐하면 그 특히 남편 요즘 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가 젊은 사람 많은데 예전 저희 세대 50대 이상에 보면 대부분 뭐 그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오고 또 한 사람은 또 오로지 이제 그 자녀 양육하고 살림살이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험하는 어떤 예를 상황이 완전 달라는 거예요. 이 부인들 같은 경우는 부인들은 뭐 그 애들 키우기 위해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들과 학부모들과 커뮤니티를 먼저 형성해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 어디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누구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다 되는데 이 직장 다니었던 남편은 직장 안에 있는 거는 내가 참 전문가고 하는데 직장에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또 그 어떤 관계가 점점 또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한 거예요. 밖에 나오면 누구하고도 만날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집에 한 40대, 30대까지는 밖으로 돌던 사람이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나를 하늘처럼 이렇게 받들어주고 이렇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부인들은 바빠요. 더 바빠요. 50대 되면 만날 사람이 더 많아요. 월, 화, 수, 목, 금 어디 가야 되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혼자서 신문을 읽거나 뭐 남겨진 애완동물을 좀 그 대신 봐주거나 산책시키거나 아니면 식물을 관리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그게 당연히 뭐 이렇게 사는 게 재밌지라고 하면 다행인데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뭐야? 이제 지금까지 다 내가 고생하고 돈 벌이려고 했는데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뭐 바빠서 연락도 없지. 뭐 부인은 부인대로 지금 다 바빠서 그러지. 그러면 이제 외롭다는 거 이전에 내가 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이죠. 내가 이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나 혼자 남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배경이 돼서 네. 배경이 되고 된 상태에서는 대화라 하면 그냥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거든요. 말하는 거는 그야말로 신호지. 네. 대화는 그야말로 속마음을 네. 서로 전달하고 그 속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게 기본의 전제가 안 되면 대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화는 비즈니스 대화는 돼요. 거래관계 대화. 네. 그거는 그야말로 뭐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내가 그렇죠. 거래하고 그렇죠. 있는 거. 네. 딱 그 대화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럼 부부가 아니지. 이건. 그런 비즈니스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부간의 속마음을 서로 전달하는 대화는 해본 적이 없어. 배운 적도 없어. 그러니 이제 들어와서 대화하는 게 그 대부분 자기 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형태가. 네. 아니 뭐 왜 자꾸 나가? 네. 그럼 좀 뭐 소태 있는 거 다 있는데 좀 남들은 다 먹던데 왜 그래 그렇게? 네. 뭐 청소 좀 해. 뭐 네. 좀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요구 사항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구 사항을 받다 보면 내가 지금 또 그걸 해야 돼? 실컷 밥 해주고 다 했는데 서로 이제 이게 서운한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요구 사항.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탁 부딪힌다고. 뭐 당신 좀 하면 안 돼. 손이 없어, 뭐가 없어.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인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이랬다가는 이게 큰일 날 것 같거든. 네. 그럼 이제 중단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이야기 그만하자 하고 이제 돌아 앉아요.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싸웠던 경험 때문에 점점 그런 대화를 피해요. 점점 피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대화냐면 둘이 같은 부부고 같은 이렇게 과일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제3자 대화를 하죠. 우리 둘과 관계없는 누구 연예인 누구가 됐더라 정치가 됐더라 괜히 그거 가지고 막 그거 제3자를 보고 막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그래. 이거는 겉도는 대화라고요. 그런 대화는 1시간 100시간 해도 아무 관계가 깊어지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나중에 문제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대화를 탁 놓으면 엉뚱한 대화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부인은 진짜 그 대상을 그 사건을 보고 감정적인 그걸 먼저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감정부터 먼저 받아줘야 되는 거야. 대화가 되려면 그랬구나 그런 감정 그래 힘들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어떤 남편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화를 내 어떻게 하면 이래버린다고 비난해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꽉 막힌다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이 걱정이 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두려워 그거 가지고 뭐 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뭐 어때요? 내가 더 이제 또 지적받는 거고 내가 약한 거로 막 이렇게 막 호되게 질책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앞을 벽창호를 만난 거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또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그걸 나는 이렇게 할게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처음 한두 번은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몇 번 하다 보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남편이 한 일 자체가 처리가 책임 있고 뭐 다 처리한다 할지라도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혀 저 사람하고는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섞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고 거꾸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이거 각방 쓰게 되거나 뭐 점점 그렇게 돼요. 남들이 볼 때는 두 사람이 굉장히 뭐 사는데도 그렇게 지장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막상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부일 경우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지옥 같아요. 제가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뭐 들어가면 각자 만약에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을 각자 방에서 따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 황혼이혼이 되는 건가요? 황혼이혼이라는 게 딱 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거 뭐 남편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외도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게 알코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도저히 이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이제 대화, 소통 이런 것도 다 있다는 거죠. 졸혼, 황혼, 이혼 이런 부분이 뭐 유행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그 당사자들한테는 최선의 선택이라서 제가 뭐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부부라 하면 결국은 이제 백년해로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 한 3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해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연민이 있잖아요. 참 자녀 키우는데 당신도 고생 많았고 힘들었네. 서로 이렇게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가 이상적인 바라는 어떤 부부의 어떤 해로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래줘야 사회가 좀 따뜻하다고 봐요. 그래주면 자녀들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냉랭하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운 게 이게 뭐 저렇게 아무리 뭐 저렇게 해도 부부가 결국 저렇게 결론 나구나 안 좋구나라고 하면 이 지켜보는 부모 자식들의 마음은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가족, 내 자식 이런 바운더리에서 그게 안 좋아지면 그 이웃 있잖아요, 그죠? 사회 전체로 번져서 서로가 불신하고 비난하고 품어줄지 모르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간에 아까 처음에 돌아가면 50대 이후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라고 이렇게 베스트 3라고 하지만 꼭 세 가지를 이렇게 탁 이렇게 확정해서가 아니라 얽혀 있다. 50대 이후에 핵심적인 거는 서로가 서로를 좀 받아들이는 것. 그 서로의 입장, 서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몸 상태, 현재 그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문제, 그 뭐 예를 들어 부인들 이제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자녀들도 이제 훌쩍 커가지고 밖에 결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나가서 혼자 따로 산다든지 했을 때 사실 그 부모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늘 옆에 두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허전하거든요. 늘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걸고 그러면 자식들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버리고 그런 허전함을 남편이 좀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또 이제 회사에서는 벌써 이제 이렇게 힘도 없어지고 그러면 부인한테 와서 또 좀 칭찬 듣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서로가 원하는 게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채워주는 걸 서로 못해요. 부인이 그러면 남편이 한번 해주면 실컷 이렇게 실컷이 아니라 마음껏 해주면 부인은 좀 채워지면 남편한테도 이렇게 당신도 좀 참 그 돈 벌어준다고 고생했어. 이 가정 이렇게 일으킨다고 고생했어. 이제 우리 몸도 좀 그 가꾸면서 좀 맛있는 것도 먹어보면서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좀 살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상승되는 긍정적인 상호 이런 긍정적인 이런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전체 다 비난하고 이 힘을 빼는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그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사람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